필리핀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남아에서 가장 약한 해군력을 가진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과 해경이 압도적인 물량으로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필리핀은 사실상 제대로 된 대형 수상 전투함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의 협력으로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외신들마저 총알 배송이라고 표현할 만큼 빠른 속도로 첨단 호위함을 연달아 인도받으면서 필리핀 해군은 단숨에 체급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이 설계하고 건조한 HDF 3200 기반의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은 단순한 방산 수출이 아닙니다. 이 함정은 필리핀이 처음 도입했던 호세 리잘급보다 배수량이 커졌고 의장 탑재량 또한 대폭 늘어나 사실상 구축함에 버금가는 화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외신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때는 중국의 해경선조차 감당하기 버거웠던 필리핀이 이제는 첨단 레이더와 미사일 체계를 통합한 신형 전투함으로 영해 수호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이는 동남아 전체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19년 필리핀이 처음 인도받은 호세 리잘급 두 척은 깡통함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었습니다. 외형은 멀쩡했지만 주요 무장과 방어 체계가 빠진 상태로 인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한국산 무장과 방어 시스템을 통합하며 완전한 전투함으로 재탄생했고 실사격 시험에서도 성과를 거두며 필리핀 해군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성공 경험이 있었기에 후속 사업에서 필리핀은 주저없이 다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미겔 말바르급 두 척, 즉 초도한 미겔 말바르와 곧 인도 델 디에고 신랑입니다. 이들 신형 호위함은 배수량만 200톤 급으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산 AESA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400km 이상 떨어진 공중 표적과 수상 목표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성능은 동남아에서 단연 최첨단에 속합니다. 여기에 해성 대한미사일 8발, 국산 전술 데이터 링크, 광학 전투체계까지 통합되며 사실상 한국 해군과 동일한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필리핀 해군은 이를 통해 중국 해군의 잠수함 위협까지도 대응할 수 있는 소나 체계를 확보했으며 필요하다면 한국에서 개발한 어뢰까지 탑재할 수 있는 확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또한 외신들이 집중 보도하는 요소입니다. 미겔 말바르급 두 척의 도입 단가는 척당 약 400억 원, 미화로 약 2억 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태국이 유럽과 미국산 무장을 도입하며 800억 원을 들여 건조한 부미볼 아둔야대급 프리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즉 필리핀은 절반의 비용으로 사실상 구축함급 전투력을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차관 지원으로 필리핀은 재정적 부담 없이 수십 년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을 얻었고 현대중공업은 안정적으로 건조 비용을 보장받았습니다. 양국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가 마련된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값싼 배를 사들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필리핀은 한국산 전투체계와 레이더, 데이터 링크를 선택했기 때문에 유지비와 운용 교육 면에서도 큰 이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무상으로 훈련센터를 지어 제공하고 한국 인력을 파견해 운용 인력 교육까지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전투함을 공급받는 차원을 넘어 한국 해군과 유사한 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전반적 인프라까지 구축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동남아 다른 국가들에게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유럽산 고가 전투함을 도입했지만 성능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베트남은 러시아산 도입이 막히면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필리핀이 한국산 신형 호위함으로 급부상하자 지역 내 판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외신들이 필리핀은 모범적 전력 증강 사례라고 평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해군력 약체로 불리던 필리핀이 지금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지역 해군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그 뒤에는 한국 조선업과 방산기술이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한국의 전략적 영향력이 동남아 전역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두 번째로 인도될 디에고 신랑함은 단순히 한 척의 군함을 넘어섭니다. 이는 필리핀 해군이 체계적으로 전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불과 작년 여름에 첫 번째 미겔 말바르급이 전력화된 지 1년 만에 후속함이 실전에 합류하는 속도는 전례 없는 것입니다. 외신들이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총알 배송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건조 시작 후 불과 1년 반 만에 인도가 가능했다는 사실 자체가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충격이자
특히 이번 인도는 수빅조선소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현대중공업이 인수한 이 조선소는 필리핀 내에서 향후 수천 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단순히 군함인도에 그치지 않고 필리핀 자체의 조선업 역량을 키우는 기반으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미국이 추진 중인마스가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필리핀 조선업을 아시아의 새로운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의 군함 수출은 단순히 경제적 거래가 아니라 산업 전반을 묶어내는 전략적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장면에서도 디에고 신랑함은 깡통함이 아니라 완전형 전투함으로 인도됩니다. 호세 리잘급이 처음 도입될 당시 레이더와 무장이 빠져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미 해성 대한미사일, 전술 데이터 링크, 광학장치, 그리고 국산 전투체계까지 통합된 상태로 필리핀에 인도되며 부족한 무장은 향후 자금이 마련되면 추가 도입하는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필리핀은 최소한의 해상 방어뿐 아니라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층적 전투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직 발사체계, VLS의 도입입니다. 디에고 신랑함은 방공미사일을 최대 60여 발까지 장전할 수 있는 확장성을 보유합니다. 이는 단순히 연안방어 수준을 넘어 원해 작전에서도 장시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동남아 국가 중 이 정도의 능력을 갖춘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중국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는 상황에서 필리핀이 이러한 첨단 호위함을 전방에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전략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구축된 전술 데이터 링크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해군과의 연합작전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독자적 방어가 아니라 미 해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이는 곧 미국이 필리핀을 동맹국으로 더욱 신뢰하게 만들고 필리핀의 전략적 가치를 한층 높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필리핀이 단순히 작은 해군 세력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기술을 등에 업은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필리핀은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차관 사업으로 추진된 덕분에 필리핀 정부는 큰 부담 없이 최첨단 호위함 2척을 확보하게 되었고, 현대중공업은 한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흐름 속에서 건조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심지어 인도네시아마저도 차후 유사한 조건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태국의 사례는 이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태국은 유럽과 미국산 무장을 통합한 부밀볼 아두냐대급 프리깃을 도입했지만 건조 단가가 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ESSM 미사일, 스웨덴제 레이더, 미국제 어뢰까지 모두 해외 장비로 채워넣다 보니 가격은 치솟았고 결국 단 한 척만 도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필리핀은 한국산 무장과 전투체계를 선택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성능에서는 손색이 없는 전투함 2척을 확보했습니다. 외신들이 필리핀을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의 대표 사례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필리핀은 단순히 군사력 확보에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수빅조선소를 통해 자체적으로 함정을 건조할 능력까지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장기적으로 필리핀이 동남아 해양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접목되며 필리핀은 단순한 수입국이 아니라 자체적인 방산 역량을 키워나가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동남아시아 군비 경쟁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처럼 디에고 신랑함 인도는 단순한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경제, 산업, 외교, 전략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협력이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으며 다른 동남아 국가들까지 이 흐름에 동참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의 전력 증강은 단순히 새로운 군함 몇 척을 들여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지금까지 동남아에서 해양 주도권은 사실상 중국과 일정 부분 러시아 무기 체계를 기반으로 한 베트남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한국과 손잡으면서 불과 몇 년 만에 체급을 끌어올리고 이제는 중국을 정면으로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필리핀이 동남아 군사 지형의 블랙홀에서 단숨에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확장성입니다.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은 기본 설계 단계부터 한국이 자국 해군에서 운용하는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단순히 당장 필요한 장비만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추가 무장을 손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필리핀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경우 함대 전체를 순차적으로 완전 무장형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2척이지만
장차 4척, 6척으로 늘어난다면 필리핀 해군은 사실상 중견 해양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세 리잘급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바로 레이더와 전투체계입니다. 리잘급이 처음 인도될 당시에는 서방 언론조차 깡통함이라 비웃었지만 한국에서 제공한 무기체계가 통합되면서 실사격 시험에서 성과를 입증했고 이제는 당당히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은 값비싼 유럽산이나 미국산 무기가 아니라 한국산 장비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능에서 손색이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필리핀이 향후 추가 도입 사업에서도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고려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협력은 의미가 큽니다. 필리핀은 오랫동안 국방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된 함정 건조를 꿈꾸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차관 사업을 통해 수십 년에 걸쳐 상환하는 구조를 확보함으로써 재정 압박 없이 최첨단 전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자국 방산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받는 구조를 마련했고 조선업과 방산산업 전반에 관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양국 모두에게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또한 훈련과 교육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한화 시스템은 필리핀의 무상으로 전투체계 교육센터를 제공했고 한국 인력은 직접 현지에서 필리핀 해군 장병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군함을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사람까지 준비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점은 필리핀이 유럽산 혹은 미국산 무기를 도입할 때마다 겪었던 최대 난관, 즉 교육과 운용체계의 장벽을 단숨에 무너뜨린 요인이 되었습니다. 외신들이 한국산 무기는 단순히 값싼 대안이 아니라 운용 효율성까지 고려된 패키지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태국과의 비교는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태국은 부미볼 아둔야대급 프리깃을 도입하면서 ESSM, 스웨덴제 레이더, 미국제 어뢰 등 해외 최고 수준 장비를 조합했습니다. 성능은 우수했지만 가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았고 결국 추가 도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반면 필리핀은 한국산 무장을 통해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했고 무엇보다 교육과 유지 비용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태국은 단 한 척의 명품 프리깃을 손에 넣었을 뿐이고 필리핀은 2척의 실질적 전투력을 갖춘 호위함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외신들이 필리핀의 선택을 현명하다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필리핀은 단순히 국방력 보강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수빅조선소가 현대중공업에 의해 인수된 이후 필리핀 내 조선업 인프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천 명의 고용 창출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전투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호라이즌 3 사업을 통해 5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한국 기업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구매가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협력으로 확장되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필리핀이 AES-A 레이더, 해성 미사일, 전술 데이터 링크를 갖춘 신형 호위함을 실전에 투입하게 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과 해경이 마음대로 활동하기 어려워집니다. 중국의 전력이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필리핀이 최소한의 억제력을 확보했다는 점은 분명한 변화입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함께 필리핀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국은 외교적으로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필리핀이 동남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으로부터 2번째 신형 호위함을 인도받는 사건은 단순히 해군력 강화라는 차원을 넘어 국제정치적 파급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 구도 속에서 필리핀은 그동안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취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산 첨단 호위함을 배치함으로써 중국과의 해상 충돌에서 최소한 맞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이 이를 집중 보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강국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손에 넣었다는 점은 전략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필리핀 해군은 기존의 한국으로부터 포항급 호위함 2척을 이미 인도받아 해성 대한미사일까지 통합해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함정들은 비록 오래된 플랫폼이지만 실질적인 작전 경험을 쌓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미겔 말바르급 2척이 더해지면서 필리핀 해군은 총 4척의 대형 호위함을 실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4척이 모두 한국산 무기체계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은 필리핀이 독자적으로는 물론 한국 해군 및 미 해군과의 연합작전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필리핀의 해상 전략은 단숨에 지역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 사업은
필리핀 내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차관 구조 덕분에 필리핀 정부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첨단 군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도 이후에도 무장과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덕분에 초기 비용은 절감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강력한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필리핀에게 최적의 선택이었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물밑에서 타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이 같은 행보는 인도네시아와도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유럽선 전투함 도입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실질적인 전력화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공동개발 비용을 두고 한국과 갈등을 빚으며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반면 필리핀은 한국과의 협력을 모범 사례로 만들어가며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인도네시아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필리핀은 현명하게 선택했고 그 선택의 성과를 눈앞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차원에서 미겔 말바르급은 동남아 지역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배수량 3, 200톤, AESA 레이더, 최대 60여 발의 방공미사일 장전 가능, 해성, 대한미사일 탑재, 그리고 하나 시스템의 전투체계까지 포함된 이 함정은 단순히 호위함이 아니라 구축함급에 준하는 전투력을 지녔습니다. 필리핀은 이 함정을 전방 배치해 중국 해군과 해경을 상대로 강력한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의 영해 수호를 넘어 동남아 전체 안보 구도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해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라이즌 2 사업으로 시작된 이번 인도가 마무리되면 이미 결정된 호라이즌 3 사업으로 최소 12척 이상의 함정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중에는 잠수함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한국이 다시 한번 필리핀과 협력할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한국이 잠수함까지 공급하게 된다면 필리핀 해군은 수상 전력과 수중 전력을 동시에 확보하며 사실상 지역 내 해양 강국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바로 시간입니다. 필리핀은 단기간에 전력을 확보했고 한국은 빠른 건조와 인도로 신뢰를 입증했습니다. 이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충격과 부러움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유럽산이나 미국산 무기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시스템 통합 문제나 예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반면 필리핀은 이미 신형 전투함을 실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보여준 총알 배송의 진짜 위력입니다. 필리핀 해군이 이번에 확보한 신형 호위함 전력은 단순히 군사적 균형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필리핀이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결정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단순히 해양 영토 문제를 넘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교차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이 한국산 첨단 호위함을 들여오자 미국은 즉각 환영의 뜻을 보였고 향후 필리핀과 미 해군의 합동훈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필리핀은 한국을 통해 무기체계를 확보했지만 그 결과는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을 약한 고리로 간주하며 영해에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필리핀이 AESA 레이더와 대한미사일 그리고 전술 데이터 링크로 무장한 호위함을 전진 배치하게 되면 중국 해군은 더 이상 자유롭게 활동하기 어려워집니다. 최소한의 억제력이 작동하는 순간 중국의 전략은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필리핀의 군사적 약세가 끝났다 라고 평가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사업이 한국 조선업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K방산이 전차, 자주포, 전투기 분야에서 주목을 받았다면 이번 사례는 K조선이 세계 무대에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외신들은 한국이 단순히 민간 선박 강국이 아니라 군함 분야에서도 유럽과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향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심지어는 중동 국가들까지 한국산 군함 도입을 적극 검토하게 만들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인적 자원입니다. 필리핀은 오랫동안 첨단 무기 체계 운용 경험이 부족해 아무리 좋은 장비를 도입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하나 시스템을 중심으로 교육 인프라를 직접 제공하며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훈련센터 설립, 현지 교육 프로그램, 한국 전문가 파견 등으로 필리핀 해군은 빠른 속도로 신형 호위함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용 능력까지 이전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수빅조선소의 재가동은 필리핀의 산업 구조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필리핀 내에서 수천 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며 이는 단순히 군사적 차원을 넘어 필리핀 경제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줄 것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를 발판 삼아 조선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인 전투함 건조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필리핀은 이제 무기를 사는 나라에서 무기를 만드는 나라로 변신하려 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의 사례도 다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국은 유럽과 미국산 무장을 도입했지만 결국 예산 부담으로 후속한 발주를 포기했고 베트남은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아 서방제 무기 도입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필리핀은 한국과의 협력으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 성능을 확보했고 추가 도입 가능성까지 열어놓았습니다. 이는 곧 한국을 동남아의 방산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만들 것이며 필리핀은 그 첫 번째 성공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디에고 신랑함의 인도는 단순히 한 척의 군함 인도를 넘어 동남아 군사균형을 뒤흔드는 결정적 전환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총알 배송으로 신뢰를 입증했고 필리핀은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흐름을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확장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호라이즌 3 사업에서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약 이 역시 한국과 협력한다면 동남아의 전략 지형은 다시 한번 요동칠 것입니다.